지성준이 집에 나타난 순간 강세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기찬의 집으로 모두 앞에 나타나 강세리의 과거를 황기찬의 가족들이 알게 되자 지성준은 입가에 웃음을 걸고 있었죠. 강세리는 재빨리 지성준을 팔을 잡고 집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 지성준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랬지 궁금했어.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세리는 불쾌한 눈빛을 쏘아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내 남편이랑 아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라고. 지성준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빨리 돌아가. 지성준은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근데 세리야, 황지호 그 애 당신 아들이야? 세리는 눈을 부릅뜨며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당신이랑은 끝났고 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분란 일으키지 마. 나는 이제 당신이랑 다시 엮일 일은 없어. 지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 그럼 이만 갈게. 강세리는 팔짱을 낀 채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성준의 표정은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뒷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을 켜자 통화 목록 속 강재인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강세리 반응이 예상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통화 너머로 들려오는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성준은 짧게 웃으며 전화를 끊고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 그 집은 마치 거대한 진실의 무덤처럼 서 있었고 그 속엔 곧 파헤쳐질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YL그룹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황기찬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회장실에 들어선 강세리는 숨을 헐떡이며 황기찬의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고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쏘아대듯 말했죠. 당신 어제 그 사람이 와서 했던 말 전부 사실이야? 결혼사진이 다 진짜라는 거잖아. 당신 대체 뭐야? 강세리는 황기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까봐 너무 겁났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황기찬은 미동도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강세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더 이상 수습하는 것도 지친다. 당신 또 나한테 숨기거나 거짓말한 거 없어? 어떻게 까도 계속 나와. 당신이 양배추야? 강세리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바닥에 이마를 대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거짓말하거나 숨기고 있는 거 절대 없어. 진심이야. 이제부턴 당신이 시키는 대로 살게. 내가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황기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일 터지고 무릎 꿇는 게 한두 번이야? 내가 진짜 중국 투자자들 때문에 여기서 참는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당신 말고는 DH홀딩스 애들 쫓아낼 카드가 없다는 거. 그걸 노리고 온 거잖아. 강세리는 고개를 들어 황기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당신도 내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게 다는 아니야. 나 다시 당신 옆에 서고 싶어. 당신 혼자 싸우게 두기 싫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뭐든 할게.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마음이면 중국 쪽 투자 얘기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그냥 나가 있어. 강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황기찬은 책상 위 문서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중국 쪽 투자만 끝나면 강세리도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어. 중환자실의 불빛이 은은하게 깜빡였고 침대에 누워있던 황기만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심장 박동 수치가 변하며 경고음이 울리자 간호사가 황급히 의료진을 불렀고 병원은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노숙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병원으로 달려왔고 황기찬도 회장실에서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곧장 병실로 향했습니다. 김하나, 내 목소리 들리니? 엄마야. 김하나, 엄마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노숙자의 울먹임 속에서 황기만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올랐고 형의 눈을 마주한 황기찬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형, 나야. 황기찬. 정신이 들어? 괜찮아? 황기만은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고 산소 마스크가 벗겨지고 의료진이 자리를 비키자 황기만의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죠. 김하나 엄마야,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노숙자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김하나. 넌 꼭 깨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황기만의 시선은 흐릿한 채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날 이렇게 만든 사람 강세리야. 그 계단에서 날 민 사람 그 여자야. 기차는 순간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형? 세리가 형을? 김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아, 강세리가 밀었어. 내가 지호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 지호? 지호가 왜? 황기만은 숨을 고르며 다시 말을 이었죠. 지호, 기찬이 네 아들 아니야. 노숙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찬을 바라봤고 황기찬의 표정은 무너져 내리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형 확실해? 정말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김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내가 친자 검사까지 해봤어. 황기찬은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료진이 다시 들어오는 사이 그는 병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날 속여온 거야? 황기찬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거실에 앉아있던 강세리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기찬은 눈빛이 돌처럼 굳은 채로 들어왔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강세리가 다가오려 하자 기찬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 입으로 뭐라고 변명해도 다 소용없어. 세리는 당황한 얼굴로 기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당신 어디 다녀온 거야? 무슨 일 있었냐고. 기찬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이 왜 병원에 있는지 말해봐. 형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이유 말해봐. 세리는 잠시 말이 막힌 듯 눈이 흔들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발 헛디뎌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형 오늘 깨어났어. 그리고 다 말했어. 누가 그 계단에서 밀었는지, 왜 밀렸는지도. 세리의 입술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 안 믿는 거야? 기찬은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그래도 당신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형 말 들어보니까 당신이 날 계속 속여온 거더라. 강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황기찬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지호 걘 내 아들 아니지? 그 한마디에 강세리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해? 황기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이 말했어. 당신이 날 속였고 그 사실을 감추려 형을 계단에서 밀었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 형 입막음 하려던 거 다 들었어. 세리는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해. 지호는 정말 내 전부야. 당신하고 같이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젠 더 이상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 여보, 제발. 제발 한 번만. 기찬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세리는 고개를 들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지호도 나가야 돼? 기찬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 다 나가. 난 더 이상 당신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말에 세리는 마치 바닥이 꺼진 듯한 충격에 빠졌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떠날게. 황기찬은 문 쪽을 가리켰고 세리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는 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집을 나왔고 낯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나타난 지성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 진짜 여기서 살고 있었네. 지호야, 인사드리자. 여기 아저씨는 엄마랑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지호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지성주는 지호를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걸린 커튼 뒤로 조명이 스치듯 보였고 닫힌 방문 너머에서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명이 많아? 지성주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쪽 방은 작업실이야. 건드리지 마. 세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밝은 LED 조명 아래 정리된 카메라 세트, 녹음 장비, 편집용 컴퓨터,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진 하얀 가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이거 다 뭐야? 지성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궁금해? 세리는 천천히 가면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가면 유튜버? 그게 당신이었어? 지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그 가면 유튜버야. 세상에 안 알려진 YL그룹의 진실, 내가 퍼뜨렸지. 강세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가면 유튜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지성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없어. 나도 이제 목적이 있어. 세리는 말없이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한테 하나 보여줄 게 있어. 지성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강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흐릿한 밤거리, 충돌음, 그리고 한 여자가 어두운 도로에 쓰러진 장면이 담겨 있었고 그 여자의 실루엣은 분명 김도희였습니다. 이거 김도희 뺑소니 사고 영상이야? 지성준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습니다. 이 영상 어디서 났어?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뭐야? 세리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황기찬 모르게 숨겨놨어. 이거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지성준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넘기려고 해? 강세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황기찬한테 복수하고 싶어. 날 내쫓았어. 나는 황기찬을 위해 뭐든 다 했는데 지옥까지 나가라고 했다고. 그 말에 지성준은 이마를 짚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하겠다고? 다음 날 밤 지성준의 작업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가면이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카메라 앞에는 지성준 대신 강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조정하고 화면 속에 자신이 아닌 그래픽 자막을 띄워두었습니다. 준비됐어? 이거 한번 터지면 되돌릴 수 없어. 지성준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후회되면 멈춰. 하지만 네가 이걸 선택한 이상 되돌릴 수 없어. 강세리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 누굴 버린 건지 알게 해줄 거야. 강세리는 가면을 쓰지 않은 채로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공개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가려졌던 비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어두운 길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
이어서 차량의 충돌,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내리는 장면이 선명히 잡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들의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퍼지는 충격 속에서 지성준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봤고 강세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 없이 그대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여자는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조수석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멈추고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찍힌 클립 파일명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위조가 아닙니다. 그 순간 황기찬의 비서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고 황기찬은 서둘러 그 방송을 봤습니다. 저녁을 먹던 황기찬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게 뭐야? 강세리? 노숙자는 얼떨떨하게 방송을 보며 물었습니다. 뭔데 저게? 왜 강세리가 저기 있어? 황기찬의 눈빛은 순식간에 냉기처럼 변했고 핸드폰을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홍 사장 잡아와. 황기찬의 입가엔 싸늘한 미소가 스쳐갔고 서로의 폭로전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에 찬 얼굴로 들어선 홍 사장은 초조한 눈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저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황기찬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경찰서에 가야겠어. 자수해. 홍 사장은 당황해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그 뺑소니범은 잡혔잖아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놈이 은호를 친 건 맞아. 넌 직접 운전한 건 아니지. 하지만 너가 사람 시킨 거잖아. 홍 사장은 눈빛이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전 사모님이 사진을 주면서 강재인, 그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기찬은 책상 위에 올려둔 녹음기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그대로 말해. 강재인을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은 나도 아니고 네가 단독으로 꾸민 것도 아니야. 강세리야. 홍 사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사모님은 끝장이에요. 회장님도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왜 이제 와서? 기찬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들었을 땐 어쩔 수 없이 다 알면서도 덮었어. 근데 이제 못 참겠다. 홍 사장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 경찰서 가서 자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도 좀 있으면 같이 갈 것 같아. 나만 이렇게 강세리한테 당할 수는 없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홍 사장은 경찰서 앞에서 자수했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한테 사주한 사람은 강세리예요. 그날 강재인을 죽이라고 했고 그 지시로 움직이다 황은호 군이 실수로 죽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 역시 김도의 뺑소니범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황기찬과 강세리는 실시간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강재인은 그 영상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결국 서로를 끌어내리기 시작했네요. 김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강재인 씨가 원하는 결말입니까? 강재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집이 텅텅 비었으니 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을 찾아내야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